작년에 2022년 하락장에서 S&P 500보다 나스닥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주들이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빅테크주들,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가장 컸을 때 전문가들은 팡플러스주들을 비롯해서 테크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 문명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 기술주들이 가망이 없다면 어떻게 미래기술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의 순위에서만 보더라도 가장 앞선 순위의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주들입니다. 시가총액 1등 애플, 2등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구글,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미국 테크 탑10 ETF의 구성 종목 10종목 중에 이 7종목이 비중이 약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종목들이 다 대표적인 기술주들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들의 기술주들을 능가하는 분야는 쉽게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챗 GPT 말들 많이 나옵니다. 기사가.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2조 원을 투자한 챗 GPT 인공지능, 이 AI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듯이 말입니다. 여기 핵심 부분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 없으면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까? 구글도 챗 GPT에 대항할 엔스로픽에 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오픈 AI에 100억 달러 투자를 한 것에 대응을 해서 금액 차이는 너무 많이 나죠. 구글이 생성한 인공지능 AI 챗봇 챗 GPT에 맞설 제품을 개발 중인 미국의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4억 달러, 약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엔스로픽은 작년 11월 말에 챗 GPT를 공개해서 전 세계 화제를 불러일으킨 오픈 AI 출신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이에요. 오픈 AI 창립 그룹의 한 멤버였던 다리오 에머데이 남매가 2021년 엔스로픽을 설립했습니다. 엔스로픽은 챗 GPT에 맞설 클로디에 이 제한된 테스트 버전을 지난달 공개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최근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자사 검색 서비스 빙은 물론 윈도우 등 모든 프로그램에 챗 GPT를 연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챗 GPT 공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같은 거대 투자 소식에 구글 측은 기존 검색 서비스의 대폭 개편을 예고하면서 생성 AI 챗봇 서비스를 조만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몇 초 만에 뚝딱 이런 테스트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생성형 AI가 미래 검색 서비스 시장을 장악할 핵심 기술로 부상을 하니까 빅테크와 AI 스타트업 간의 이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도 에너지공학을 전공하는 이 대학생들 대화형 인공지능 AI 이 챗 GPT의 도움을 얻어서 기말고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평소에 AI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출시 보름밖에 되지 않은 챗 GPT의 정확도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중에 개념을 정리하고 비교하라는 문제를 챗 GPT에 넣자 5초 만에 답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답안에 틀린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만 거쳐서 그대로 외웠어요. 학생이. 그리고 시험 당일 8문제 중에 6문제를 챗 GPT가 써준 답안으로 적어냈는데 결과 A+였습니다.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 과제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등장하려니까 교수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기관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AI의 활용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AI를 통해서 과제를 하는 행위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챗 GPT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시켜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챗 GPT를 비롯한 AI 서비스의 광범위한 이 확산에 따라서 AI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에요. 2020년 약 27조 원 규모였던 AI 반도체 시장이 올해 2023년대는 69조 원, 3배 이상입니다.
2026년에는 107조 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가트너는 전망했어요. 이렇게 AI 서비스 이 확산에 따라서 반도체 분야 중에서 특히 AI 반도체 분야가 2026년까지 100조 이상 성장할 전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 어디죠? 바로 반도체에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보면 전자업계의 쌍두마차죠. 오래전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 앞으로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가까워졌다고 보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선 것입니다. 서비스 로봇 시장 앞으로 4년 뒤에 17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EX1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신사업으로 점찍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EX1은 노인 운동을 돕는 기능을 갖춘 시니어 케어 특화 제품이에요. 보행과 효율적인 운동을 도울 수 있는 신체 보조 로봇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첫 로봇 출시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서비스 로봇 시장이 무르익었다고 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로 서비스 로봇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본격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 생활가전 중심의 1라운드, 또 스마트폰으로 맞붙은 2라운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활 로봇, 집집마다 한 가정에 로봇 한 대씩, 이제는 3라운드입니다. 이 분야에 먼저 뛰어든 것이 LG전자예요. LG전자는 2017년 공항에서 길을 안내하는 클로이 가이드봇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종의 클로이를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초기 서비스 로봇이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췄다면 LG전자의 주력 제품은 병원이나 도서관, 물류창고 등에서 활약하는 상업용 서비스 로봇이에요. 식당에서 단순 반복 조리를 맡는 조리 로봇, 물건을 옮겨주는 배송, 서빙 로봇 등이 대표적이에요. 두 회사의 공략 지점은 다르지만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약을 합니다.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갈수록 커지는 이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두 회사의 발전적 경쟁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서비스 로봇 시장이 2021년 44조 원에서 2027년 되면 약 177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집니다. 이것은 서비스 로봇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AI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 기술은 점점 인류 문명 발전에 따라서 점점 그만큼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 먼저 대중화를 이끄느냐가 승부를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서비스 로봇은 대당 수천만 원대예요. 1,000만 원 선에서 시작을 해서 기능을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보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가격대로 출시할지가 앞으로 관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